크리스천 매거진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 청년 톡톡 시간을 마련하고 있죠. 원주 제1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용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까요? 네, 일단 오늘의 주제는 본질과 방향입니다. 본질과 방향. 일단 단어로만 보면은 약간 좀 딱딱한데요. 딱딱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교회 청년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전도사로 청년 공동체를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하고 나이 차이가 불과 한 2살이었던 것 같아요. 2살 밑에 또래 청년 소그룹을 제가 맡아서 이끌어 갔거든요. 예. 처음에는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뭐였냐면 너무 따분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졸렸어요. 전에 있던 전사님은 너무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요.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지배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저는 같이 어울리고 같이 노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청년들과 함께 신나게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소그룹 할 때 그 청년들과 볼링도 치러 가고 그다음에 피자도 먹으러 가고 같이 이렇게 다녔어요. 네. 처음에는 아주 폭발적이었죠. 네, 반응도 좋고 그리고 막 토요일날 만나게 되면 표정이 막 밝아요.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내가 목회 잘하는구나 막 이런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5, 6개월 같이 사역하면서 그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제 토요일날 모여서 자 오늘은 뭐 할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 청년이었는데 아주 시크하게 표정이 좀 굳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전사님 오니까 참 재밌네요. 토요일 날 지루하진 않아요. 근데 전사님 지금 5개월, 6개월 지난 것 같은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네. 근데 애써 거기서는 표현할 수 없었잖아요. 되게 그래 하면서 웃으면서 넘겼거든요. 그러면서 또 나름 제 안에 또 무너지지 않으려고 네. 그럼 오늘은 뭐 할까 하면서 그날도 결국은 피자를 먹으러 나갔는데 네. 뭐 간단하게 성경 공부 간단하게 하고 이제 피자를 먹으러 나갔던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제가 학교 기숙사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니까 들어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진짜 제 이 가슴에 정말 대모처럼 바뀌었어요. 네.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게 정말 그 친구들이 원하는 목회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전사님하고의 한 반년의 시간은 재밌었지만 남는 게 없어요라는 말이 정말 밤새 제 귀에 그리고 제 마음에 막 큰 무게감과 이 짓눌리는 좀 그런 부담감으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친구들 못 보겠어요. 네. 그때는 이제 첫 또 목회 시작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 친구들 얼굴 볼 수 있을까? 근데 뭐 그 친구가 혼자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맞다. 거기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고 다른 친구들은 하면서도 그 친구의 말에 반박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만약에 어떤 친구라도 아니지 야 왜 그래 전사님 얼마나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해줬으면 힘이라도 났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들 분위기 썰렁했고 애써 제가 분위기 이렇게 뭐 하면서 그 시간을 좀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안 되겠다. 성경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정말 준비해서 그 다음 주부터 간 거예요. 처음에는 피하고 싶었는데 피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 친구들에게 성경 공부하자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반응이 약간 낯설잖아요. 아니 왜 안 하던 거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2개를 다 같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만 하진 않겠다. 그러나 성경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청년들에게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 친구의 말이 제 목회의 방향을 잡아줬어요. 네. 그리고 많은 청년 목회자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묻죠. 청년 공동체 부흥하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공감하느냐, 어떻게 같이 감동하느냐,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야기들 많이 묻지만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다. 네. 다시 말하면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본질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청년 사역자들은 청년들과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어울리고 같이 공감하고 필요를 채우고 다름을 인정 그 모든 것 안에 이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신앙적인 시선을 바로 가질 수 있고 신앙적인 것을 채워갈 수 있는 공동체로 가는 그 방향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나 예배를 또 제가 세팅할 때나 그리고 같이 소그룹하고 제자 훈련할 때 저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부분에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쏟으려고 하고요. 특히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청년들이 졸렸어요. 다른 전사님이 할 때 졸렸어요. 성경 공부 재미없었어요. 이게 저한테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놀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또 큰 부담이거든요. 네. 제 설교 시간에 절대 졸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서 정말 들리는 설교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딱딱하지 않은 설교하려고 노력했고 또 제자 훈련 때도 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소통할 때도 성경 공부할 때도 최대한 청년들이 함께 신앙적인 것 안에 바로 서지만 그래도 졸지 않고 뭔가 따분하지 않게 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결국은 저희 다드림 청년부 안에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들은 제가 앞에 했던 이야기들만 들으시면 권영주 목사는 청년들하고 잘 노는구나. 근데 그것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에게는 그때의 그 스토리가 제 평생의 목회의 방향을 이끌어갔던 이야기가 되죠. 뭐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또 좋은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그런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 안에서 부딪혀 보고 그 안에서 방향을 찾고 그런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네요. 네.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청년 사역자들에게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한 2, 3년 그렇죠. 머물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2, 3년 안에 사역자들이 무언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싶고 또 좋은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지다 보니까 이런 지금 앞에서 이야기되어졌던 그런 거 하나하나들을 단계별로 만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데 중요한 건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들 좀 내려놓고 이게 맞는 방향이라면 그 방향을 향해 꾸준히 좀 갈 수 있는 사역자들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이런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드디어. 또, 네. 청년들과 같이 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많을까? 근데 저는 이제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성경 이야기. 오. 목사님 그때 목사님하고 제가 신앙적으로 되게 힘들어갖고 목사님 찾아왔을 때 목사님이 그때 그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때 방황할 때 그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이런 그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한 스토리가 저희 청년부 안에 지금 풍성해요. 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공감해주는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뭐 어울렸던 재밌었던 이야기들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갔던 이야기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서울 가 있는 한 청년이 저한테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떤 교회 청년부 등록을 했는데요. 그 청년부에 등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을 알아요.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을 모를 거래요 하면서 그 친구가 되게 뿌듯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보다 유명하네요. 막 이러면서 정말 어깨 뿜 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화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그 목사님을 물었을 때 그 친구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권영주 목사님하고 가장 좋았던 시간은 밤에 같이 신앙적인 이야기들 나눴던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머릿속에 라면이. 근데 분명히 그 자리에 라면이 있었어요. 네, 라면이 있었어요. 라면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라면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라면은 나가라. 본질이 아닙니다. 네. 네. 그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럼 원주제일교회 청년부는 어떤지 그 친구를 통해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권영주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물으셨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건 목사님과의 라면 끓여 먹는 이야기, 목사님과 뭐 즐거웠던 시간들 이것보다 저는 목사님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근데 거기에 라면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게요. 제 고민을 같이 털어놓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같이 풀어갈 수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저는 거기에서 너무나 뿌듯했고 그러죠. 너무나 감사했고 예전에 그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하고 있었던 시간 중에 남는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네. 네. 그때 그 받았던 충격? 네. 그런데 그 친구의 그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이러한 방향을 잡아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청년들에게 스토리가 되고 있구나. 저와의 관계 속에서의 스토리가 단순하게 라면을 먹고 즐겁게 보낸 시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신앙적으로 세워지고 신앙적으로 회복되고 또 신앙적인 것을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스토리로 남았구나라는 게 저에게는 큰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 받고 저는 너무 좀 보람도 있었고 또 에너지도 저에게 새롭게 목회할 수 있는 에너지도 좀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 안에서의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 노는 게 재밌어서 교회를 다니는 건가? 물론 처음에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면서 교회에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그 신앙이라는 게 바로 서지 않으면 중간에 흔들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할 때 저희가 새가족으로 와서 등록하겠다고 새가족 등록해서 저랑 미팅을 하는데 2주 있다가 등록을 해서 저랑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은요. 이 교회가 뭔가 청년들이 활기가 있어요. 청년들이 뭔가 체계가 있어요 라고 네.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한 반 정도 되고요. 또 반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말씀 그리고 예배 안에서 흘러가는 뭔가 은혜에 대한 감격들이 있어요. 맞아요. 제 주변에 그렇게 갈리는 청년들이 네. 있어요. 그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저는 체크를 좀 해놓죠. 왜냐하면 접근 방식이 다르니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등록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에게 좀 필요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두 번째 그 후자의 감동과 또 그것이 그들에게 공감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들에게는 좀 더 다가가고 좀 더 같이 만나고 또 그들에게 뭔가 다시금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네. 후자였던 친구들은 이미 그들의 필요는 신앙적인 회복과 또한 말씀과 은혜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다가가는 과정에서 접근 방식이 벌써 조금은 달라지는 거죠. 더 깊은 신앙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성경의 이야기들과 또 그들의 고민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만나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하네요. 아니, 제 주변에서 이제 지역을 옮기면서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고 맞으면 그 교회를 선택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그 교회 청년부가 얼마나 활발한가, 그렇죠. 모임들이 많은가, 네, 맞아요.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가, 네.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둘로 나눠져요, 거의.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교회를 등록하는 친구들에게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어떤 동기로 원주제일교회 청년부에 등록하게 됐느냐. 그러면 그 두 가지로 나눠졌을 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저는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은 저는 여기가 너무 어울리는 게 좋았고 뭐 이 청년들이 활기찬 게 좋고 뭔가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왔는데 말씀만 갑자기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또 거부감이 후자인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은혜와 이런 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또 그것에 채워짐이 있어서 등록을 했는데 이 친구들에게 제가 또 계속 뭐 라면만 끓여주고 뭐 남는 게 없네요. 그러면 또 그런 얘기 또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고 단계별로 접근하고 단계별로 그 청년들과 세워져 가는 시간들 이것들은 목회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번외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청년들이 신앙 상담할 때 어떤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요? 가장 큰 부분들은 삶에서 부딪히는 신앙과의 거리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다른 보여지는 신앙과의 이 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개는 왜 저런 모습일까? 또 왜 직장에 있는 아무개 누구는 이러지요? 라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한 청년이 정말 열심히 취직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막 취직이 됐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와서 그러고 나서 저한테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 팀장님이요. 권사님이시래요. 막 이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떡해. 제발.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막 그 친구 잘 됐다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채 안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울면서 찾아온 거죠. 목사님, 권사님인데 왜 그래요? 회식 자리에 갔는데 권사님이 더 술을 권하고 이 친구는 정말 기도하면서 회식 자리를 갔대요. 요즘은 정말 뭐 그런 문화 별로 없으니까 저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 팀장님이 내가 권사인데 야 그럼 난 뭐냐 이러면서 한잔 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힘든 거죠. 울면서 와가지고 그 상황에서 정말 저도 되게 당황했고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 갈등의 문제들 또 하나는 이제 흔들리는 믿음이죠. 정말 구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저희 청년들과 꼭 같이 이야기 나눠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약간 레퍼토리도 있어요. 그게 한 2시간짜리인데 아마 저랑 시작하면 이제 2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건 나중에 해야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신앙적인 확신들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고 또 그런 고민과 갈등 같이 고민하고 동감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저에겐 그 청년들과의 스토리가 되고 그 청년들도 또 그렇게 함께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또 청년들 다른 곳에 떠났을 때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때 이야기들이 또 스토리가 되고 또 좋은 추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를 새롭게 알았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자꾸 조언이나 충고, 좋은 말들을 해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좀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겠다. 그렇죠. 요즘 청년들에게는 가장 큰 부분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특히 기성세대 분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들 때문에 회의감도 많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족도 많이 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청년들은 순수해요. 그래서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신앙과 삶에 좀 분리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많은 상처들을 받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반성해야 합니다. 저도 약간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일단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 제일감리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용주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